청살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야 김자진 장군을 우리는 영웅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승리의 기록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인간 김자진의 애틋한 사랑과 남겨진 가족들의 고달픈 삶이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투사였지만 동시에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조국을 되찾겠다는 뜨거운 열망만큼이나 떠나야 했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왔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영웅의 이름에 가려졌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장군은 1904년 해주 오씨 오숙군 여사와 혼인하여 가문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운명이 기울어가던 시절 장군은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낯선 만주 땅으로 망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 장군의 삶에는 또 하나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함께 살았던 기생 출신 김계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장군은 김계월과 이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아이가 아들이면 두한이라 짓고 딸이면 두옥이라 지으라고. 그 이름 속에는 헤어지면서도 자식을 향한 마음을 놓지 못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주에 자리를 잡은 장군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꾸렸습니다. 독립운동의 동지이자 동반자가 된 나혜궁 여사와 재혼하여 타양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아들 철안을 얻었습니다. 나혜궁 여사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의 곁에서 독립운동을 함께 감내한 동지였으며 처제 나혜정을 중국 군벌의 며느리로 보내기로 약속하는 등 장군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30년 비극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나혜궁 여사가 아들 철안에게 젖을 먹이던 바로 그 순간 장군이 피살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가장 평온해야 할 순간에 날아든 가장 잔인한 소식이었습니다. 총성 하나가 한 가정의 전부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장군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가족들이 짊어진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홀로 남겨진 나혜궁 여사는 귀국 후에도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첫 부인 오숙군 여사 또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933년 여사는 장군의 유해를 상자에 위장하여 비밀리에 고향 홍성 땅에 묻었습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 오직 남편을 고국에 돌려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감행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태어나 아버지 없이 자란 아들 김두한은 오랫동안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930년 문중회의를 통해 장군의 아들로 공인받았고 1945년에는 오숙군 여사의 호적에 정식으로 입적되었습니다. 김구, 이범석 등 독립군 동지들이 김두한을 장군의 아들로 비유한 것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두한과 철안, 두 형제는 훗날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고 교류하였습니다. 1957년 김두한은 아버지의 유해를 지금의 자리로 이장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라야 했던 아들이 수십 년이 지나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손수정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김자진을 청살리의 영웅으로만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유해를 품에 안아 돌아온 아내가 있었고 피살의 비보를 젖먹인 아들 곁에서 들어야 했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며 자라야 했던 아들들이 있었고 이름도 빛도 없이 독립의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만 그 이름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그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